예, 비문학 5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꿀집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미 문제를 읽고 풀어오셨으니까 지문 난이도를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설명하는 거 들으시고 여러분이 분석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갈 텐데 조금 빨리 가나가 볼게요. 항상 중요한 거는 문단을 볼 때 화제를 찾는 거겠죠? 이 문단에서 나한테 주려고 하는 중심 정보가 어떤 것인가 제대로 발견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읽으셔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눈만 가서는 보이지 않아요.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단에서 무엇을 찾아낼 것인가 인식하고 읽어야 보일 거예요. 자, 합시다. 자,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 하염없이 투쟁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실각한 정치가도 있다. 자, 마음의 평온을 잃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이들은 누구? 마음의 평온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부와 지위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가 없는 거다. 건강을 유지하고 빚을 질 필요가 없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될 만큼 수입이 필요할 뿐이다. 자, 일단 이게 1문단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 있죠. 잠깐 정리해 본다 그러면 자,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냐면 마음의 평온. 자,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부가 필요하고 세 번째가 양심에 꺼리끼지 않으면 돼.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자, 이 문단 어려운 게 없네요. 넘어갑니다. 이 문단, 애덤 스미스는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사람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고 봤어. 자, 이 문단에 최저 수준의 수입이 없으면 비참하다고 그랬죠? 잠깐 1문단으로 돌아갑시다. 1문단에서 이분이 제시한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한 조건 중에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 빚이 없다라고 표현했죠. 그죠? 아마 두 번째 조건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수입이라는 말을 썼죠. 최저 수준의 부. 만약에 최저 수준의 부를 얻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삶에서 고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나머지는 읽어봅시다. 자,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감하지 않으며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함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층 더 괴롭게 만든다. 자신의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희망을 꺾고 마음의 평온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무감각하지 않는 한 또는 사회와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야 된다. 자, 행복의 조건으로서 왜 빚이 없는 생활, 빚이 없다라고 하는 건 최저 수준의 생계비는 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없을 때에는 이런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1문단의 이야기를 그냥 부연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문단 가죠. 애덤 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구분하여 부와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자, 이제 이런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이분이 설명하려고 하는 테마가 부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겠답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 따라가고 있어요? 문단 바뀔 때마다 화제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부와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겠다. 자,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기억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부의 크기를, 세로축은 행복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때 점 C에 대응하는 부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나타내며 말을 바꾸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자, C가 최저 수준이라고 정의했고요. 점 A로부터 B까지는 부의 크기가 최저 수준인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다. 여기에서 꺾은 선 그래프 A, B, C, D는 자, 그럼 C와 D가 평행을 이루고 있죠. A, B, C, D는 지혜로운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꺾은 선 그래프 A, B, C, E는 연약한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해당한다. 자, 잠깐 그래프를 해석을 해봅시다. A에서 시작해서 B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이게 C라고 하는 어떤 시점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평행으로 D라는 점으로 가고요. 어떤 점은 여기서 E라고 올라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여기까지
요 C까지 가는 게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저 수준을 도달한 사람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더 이상의 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A, B 요까지만 되면 더 욕심내지 않아. 이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최저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큰 부를 쌓으려고 욕심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또 갑시다. 네 번째 문단.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연약한 사람은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C에서 D로 가지 않고 E로 가는 것이겠죠. 부를 쌓음으로써 생활의 쾌적함이 향상된과 동시에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분 C는 증가의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호화스러운 식사도 아름다운 의복도 훌륭한 저책도 실제로 가져보면 대단치 않은 효용을 가진 장난감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을 번거롭게 만든다. 이처럼 부를 획득한다고 한들 실제로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C에서 E로 부를 더 많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애덤 스미스는 행복이 증진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지금 우리 어떤 설명을 보고 있어요? 부와 행복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애덤 스미스는 일정 최저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그 이상 부를 쌓는다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와 행복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자, 마지막 봅시다. 따라서 실제 부와 행복의 관계는 지혜로운 사람의 예상과 같이 선분 C, D로 나타나게 된다. 선분 C는 연약한 사람의 환상에 따른 뿐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 C2에 해당되는 부분, 자, 요거는 연약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환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애덤 스미스가 지금 두 문단에 걸쳐 말하고 있는 게 부와 행복의 관계입니다. 최저 수준의 부만 획득하게 되면 더 이상 부를 얻는다고 해서 행복이 증진되는 거 아니고 더 이상 부를 획득하면 행복이 증진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문단으로 갑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최저 수준을 넘는 부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 아까 이야기의 반복이죠, 그죠? 하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최저 수준의 밑도는 부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성분 A, B 구간에 있는 경우겠죠. 자, 그 경우라면 C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행복의 수준을 지극히 낮아지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점 A부터 B까지의 부와 C 이상의 부에서 느끼는 행복의 차이는 엄청나다.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C에 도달하지 못하는 C 전 단계, 요 단계겠죠, 그죠? 자, 요 단계에는 고통이 있는 거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요 단계에는 고통을 얻지만 여기에 가면 드디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고 여기서 부를 더 쌓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점 A부터 B까지의 부와 C 이상의 부에서 느끼는 행복의 차이는 엄청나다. 두 꺾은선 그래프에서 선분 BC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준다. 그렇죠. B까지는 아래에 있다가 C까지 도달하고 나면 확 뛰잖아, 그지? 그러니까 BC 이만큼의 차이가 최저 기준의 부를 획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고통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라면 부와 행복의 관계는 그래프 SCD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두 가지 유형은 연약한 자와 지혜로운 자여서 다시 이 두 가지 유형 말고 현자라면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라면이라고 다시 조건을 걸었는데요. 한 번 더 보세요. 그래프 SCD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건 평행이지, 그지? 왜냐하면 현자는 모든 상황을 동등하게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동심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요 단계에 있을 땐 고통스럽다가 여기에 이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더 이상 부를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야. 반면에 현자는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를 조금 가지든 많이 가지든 행복의 크기는 똑같은 거니까 현자는 요 단계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와 달리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을 때에는 동요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지만, 자, 한 번 더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뒤에 일치 문제에 나오는 게 있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한다. 연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빈곤하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자, 여기까지 5문단까지 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인가요, 이게? 그렇죠. 마지막 문단. 5문단.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빈곤을 피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근면이나 절약 등 개인의 노력에만 달린 것은 아니라 우연한 사건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봤어. 자, 5문단의 첫 번째 부분을 봤는데요. 선생님이 항상 화제 얘기했죠. 5문단 넘어가기 전에 앞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5문단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현자를 제외한 보통 사람들은 C라고 하는 최저 수준에 도달해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것보다 더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철학 속에 나오는 현자가 아닌 다음에서야 보통 사람들은 최저 수준의 부를 획득해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요 얘기를 지금 무려 4문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이 빈곤을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A, B 구간을 지나서 C에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면 여기에 도달하게 될 것이냐. 자, 내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C에 도달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에 도달하는 방법은 최저 수준의 부에 도달하는 방법은 근면이나 절약 등 개인의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개인의 노력. 여기에 따라서 최저 수준의 부에 도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이 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또 하나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즉, 그 우연한 사건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지 정체하는지 또한 쇠퇴하는지가 포함된다. 경제가 발전하는 사회에서 고용이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최저 수준 이상의 부를 획득할 수가 있다. 또한 부의 최저 수준 자체가 상승하는 경향을 띈다. 거꾸로 경제가 쇠퇴하는 사회에서는 실업이 증가하고 최저 수준의 부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애덤 스미스는 경제 발전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봤다. 자, 이 우연적 요소가 뭐냐? 자기가 포함된 사회의 경제 상황인 거죠. 경제 상황이 좋은 상태라면 여기에 도달하기가 쉬워지는 거고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사회라면 개인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도달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한 사회의 개인이 행복을 느끼는 마음의 동요를 얻지 않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 자기가 속한 사회의 경제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전체를 다 읽어봤더니 자신이 포함된 사회의 경제 상황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죠? 그죠? 행복이 뭐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처음 읽을 때는 애덤 스미스가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그런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그 사회가 그 자신이 포함된 사회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지문을 다 분석했는데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변수도 없고요. 개념도 없고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체계만 잡아서 글을 읽었다 그러면 독해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도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 같이 한번 확인합시다. 1번 윗글에 나타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한 거. 자, 발문 다시 보세요. 생각을 이해한 거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묻든 기본은 일치 문제입니다. 지문 속에 근거를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비문학은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이거 문제 쉽잖아요. 지문 쉽고 문제 쉬워요. 이거 못 푸는 학생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풀어, 누구나. 그런데 어떻게 푸냐의 문제예요. 쉬운 문제지만 자세 말해갖고 근거를 가지고 푸는 자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게 돼요. 근데 쉬운 문제라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본 것 같아. 대충 이렇게 다 맞췄어. 이거는 맞추겠지. 쉬우니까.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내 말 믿어요. 쉽다고 해서 대충 풀지 말고 쉬운 문제일수록 어렵게 풀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이거부터.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자, 이거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 이야기 이 문단에 있었나요? 한번 확인합시다. 이 문단에 보시면 자,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사회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사회와 관계를 차단하면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는 있으나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단을 근거로 하면 1번은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있으나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2번.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노골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 아까 선생님 이거 일침 문제에 나온다고 읽은 적 있었죠, 그죠? 노골적이지 않지만 비난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노골적이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3번 실각한 정치가는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 벌이는 행위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다. 실각한 정치가 어디 나왔어? 1문단에 나왔죠. 이 사람은 복귀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낀다.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린다고 했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불편한 생활과 함께 세상으로부터의 경멸과 무시 때문에 비참해진다. 또 나오네.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 이야기 어디 나왔어? 이 문단에 나왔죠. 이 문단에 보시면 4번하고 똑같은 이야기 있을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에 동감할 수 있다. 자, 말 돼 보입니다. 명제적으로는 말이 충분히 돼 보이는데 이걸 전체를 봤을 때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C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동정하는지 어쩐지에 대해서는 글 속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요. 5번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이 글 속에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4번이고요. 자, 2번. 기억에 대한 이해가 옳지 않은 거. 자, 기억이 아까 봤던 요 그림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씩 봅시다. 1번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점 C와 점 D의 부에 예상하는 행복의 크기는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C까지 도달하면 D나 C나 같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C에서 계속 유지해가는 거죠. 자, 일단 1번 문제 없습니다. 2번은 지혜로운 사람은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부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없을 거야. 아까 봤었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 있으면 삶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분명히 봤습니다. 3번 연약한 사람과 현자가 점 C 이상의 부에서 예상하는 행복의 크기는 차이가 없을 거야. 연약한 사람은 점 C 이상이 더 큰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허상을 줬는 거죠. 반면에 현자는 이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차이가 없는 게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연약한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서 그의 환상 때문에 신분 C가 나타날 거야. 지문 속에 나왔죠?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자, 5번. 현자는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부에서도 C 이상일 때보다 행복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도 부동심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했죠?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 자, 답은 3번이 정답. 자, 3번 갑니다.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걸 한번 골라봐라. 자, 보기 읽어봐야 되겠네요. 굶주림에 지쳐 마을을 떠돌던 가는, 그럼 가는 연약한 사람 정도에 포함되겠네. 아니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최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A, B 구간에 있는 사람이 가인 모양입니다. 자, 가장 부유해 보이는 집에 들어가 음식을 청했다. 가난을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한 집주인 나는, 그럼 나는 적어도 C에 도달한 사람이죠. 최저 수준의 부에 도달한 사람. 다시 얘기합시다. 가는 최저 수준의 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성분 C 이전에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최저 수준의 부에 도달한 사람. 자, 계속 갑니다. 젊었을 때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가에게 많은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거실에 값비싼 보석이 놓여있는 것을 본 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보석을 훔쳐 달아났다. 이때 가를 목격한 부유한 상인 다는, 자,
부유한 상인 다야. 뭐 부유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연약하다, 지혜롭다, 지금 이걸로는 판단할 수 없죠. 연약하다, 지혜롭다의 차이는 기본 생계가 확립되었을 때 더 많은 걸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니까 여기 나오는 나와 다는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포함되는지 아직 알 수 없죠 우리가. 다만 나와 다는 C단계 최저 수준의 부에 도달한 사람 정도까지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인 다는 보상금을 바라며 가를 붙잡아 나에게 데려갔다. 자, 보상금을 바라고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서 가에게 주었다. 이후에 삶의 태도가 바뀐 가는 열심히 일해 돈을 벌기 시작했으며 마음의 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을 소유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며 살았다. 자, 어서 많이 본 얘기 같은데요. 다가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다 준 이유가 뭘까요? 이 글과 연관시킨다면 난 이미 여기에 도달한 사람이니까 지갑 속에 돈이 내가 더 가지고 있든 덜 가지고 있든 내 행복의 크기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가한테 준 게 아닐까요? 그죠? 일단 이런 식으로 보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 골라보죠. 1번부터. 가와 나가 만났을 때 둘 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뭔 소리야? 가만 그런 거죠. 가만. 그 다음 2번은 나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로 이미 틀렸죠. 현자는 어떤 상태에든 마음의 평온을 얻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다기보다는 최저 수준에 도달해서 더 이상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현자라고 말하는 건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 자, 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건데 다가 이 보기에서 욕심을 내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다에서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죠. 다가 C에 도달한 사람이야. 부자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보상금을 받아서 더 부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다는 연약한 사람 정도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으나 확실한 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3번. 가는 나와 만남을 통해 삶의 태도가 바뀌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보기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뭔가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더 이상의 부를 획득하지 않고 체제에 도달한 다음에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했으니까 3번이 다 답이고요. 4번은 다가 가를 붙잡아 나에게 데려간 것은 자신이 아니라 뭔 소리야? 자신이 보상금을 받기 위한 거니까 나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고요. 5번은 가는 나의 집을 떠난 후에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야. 뭔 소린가요, 이것도? 아담 스미스는 최저 생계 C에 도달해야만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현자가 아니라면 A, B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가 어렵죠. 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윗글에 따를 때 경제 발전에 대한 니은과 같이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봤어. 자, 이게 여기 나온 거죠. 그죠? 이런 부를 획득할 때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연성도 중요해. 이 우연성이 경제 발전이고 경제가 발전한 단계에서 여기에 도달하기가 더 쉬운 거. 우리가 봤던 제일 마지막 5문단에서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5문단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가볼까요? 우연한 사건의 영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자, 우연한 사건, 우연한 사건 경제적인 상황인데, 이글 속에서 이런 경우에는 경제 영향을 덜 받고, 이런 경우에는 더 받아,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빈곤 상태를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C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A, B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 지문성에 나온 얘기니까 더 읽지 않고 답 2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죠.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이러한 기만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건, 자, 애덤 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의 대비를 통해 부와 행복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원동력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다음 그림을 살펴봅시다. 자, 이 보기를 봤더니 부와 행복의 관계 최소한 C에는 도달해야 부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말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있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뭐냐? 이걸 설명했다고 했고요. 이거를 뭐랑 연결시키는 거냐면 기만과 연결시키는 거래요. 자, 선생님 대충 알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게 뭘 얘기하는 걸 알겠는데, 이 보기 자체가
지문 내용과 별 관련 없이 이게 지금 뭘 물으려고 하는 거지? 딱 떠오르지 않으면 아직은 실력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시다가 보면 모든 보기는 지문의 어떤 부분과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아 지문의 요 문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례화시키는 거겠구나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적절한 거. 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를 기만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 기만한다는 게 다행스럽다고요? 인류의 근면성을 일깨워주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만이다. 맨 처음에 인류를 고무시켜 땅을 경작하게 하고 집을 짓게 하고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게 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명 개량하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과학과 기술의 발명 개량은 인간 생활을 보상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지구의 전표면을 변화시켰고 자연 그대로의 거친 살림을 쾌적하고 비옥한 평온으로 바꾸었다. 토지는 이러한 인류의 노동에 의해 자연적 비옥도가 배가 되었고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자, 기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만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발전하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서 아까 이걸 환상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C 지점을 지나는 분은 C를 지나는 분 여기까지 넘어간다고 해서 행복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행복이 더 커진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고 다른 말로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만 때문에 계속 더 발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단계 C 단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C2로 간다고 해서 행복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러한 욕망 때문에 경제가 발전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5번의 보기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아까 적절한 거 물었죠, 그죠? 답 찾아볼까요? 4번도 봅시다.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예상하는 것. 자, 이거 분명히 환상이라고 했죠, 그죠? 이 환상을 다른 말로 기만, 속이는 거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행복이 늘어나진 않지만 경제는 발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기만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이 지문과 관계없이 문법 문제 같은 게 하나 비문하게 붙어 있네요. 자, 이거 간단하게 풀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써 어느새 5강까지 왔습니다. 비문학만 그죠? 5강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이빨 깎게 물고 참다가 보면 50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강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실력이 어디까지 성장했을 때 상상해 보시면 매일매일 하는 이런 강의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자, 부동심은 부동과 심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불과 동심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가요? 자, 선생님, 부동심에 불이 부정하고 있는 것이 동인지 동심인지를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의미상 불이 동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 단어는 불과 동이 결합한 후에 부동과 심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동심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동과 심이 결합한 후에 불과 동심이 결합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말이죠. 부동심, 아까 현자 얘기에서 부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합성하겠죠, 그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라는 놈이 동을 부정하는 거라면 부동, 얘가 이렇게 부정하는 단어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 심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글자일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 부라는 놈이 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동심을 부정한다고 본다면 이 글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붙은 거야. 이 경우라면 이 글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붙은 거라는 거죠. 자,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휘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동심, 움직이는 마음, 우리 평소 쓸 때 마음이 움직여. 동심 이런 말 써요?
이거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말이니까 이렇게 하나 단어를 만들어서 원래 있는 단어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심을 붙여서 사용한 것일 거야 이런 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구조를 갖는 거를 찾아볼게요. 1번에 보시면 불충분하다. 자 똑같이 해보죠. 불충 플러스 분이냐 아니면 불 플러스 충분이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충분 이런 단어를 평소에 쓰지만 불충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요거와 관련성이 있는 거니까 물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만 이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불순물. 자 저거는 되게 불순해. 불순 플러스 물. 그 다음에 불 플러스 순물. 이렇게 보면 명확하죠. 불순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붙은 거구나. 요 단어랑 구조가 똑같네.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말로 해볼게요. 3번은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하다. 자 부적이란 말이 있어요. 부적. 이거 쓰지 않죠. 그죠? 적합이라는 단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부가 붙은 걸 거고요. 4번과 5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어렵지 않은 그림입니다만 같이 살펴봤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 시켰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만큼 공부에서 중요한 건 없어요. 사람이 공부뿐 아니라 뭐든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면 한 번에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시간을 들이고 매일 정성껏 노력하다가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질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나아질 거니까 꾸준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